반도체 산업 같은 거대 장치 산업은 오래 사용하던 기간의 소재나 장치를 교체하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가격 때문이 아닙니다. 품질 때문도 아닙니다. 교체로 인해서 혹시 발생할지 모르는 리스크의 크기가, 위험의 크기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7월에 일본 정부가 공표한 반도체 소재 수출 절차 규제 같은 그런 상황이 터졌을 경우에는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제는 기존 구매선을 유지한다는 것 자체가 리스크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수급의 안정성에 의심이 생기는 순간 장치산업 업체들은 즉각 안정적인 신규 대체 공급선을 고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움직입니다. 그러한 논리에 따라 움직이는 게 현대 기업들이고, 그러한 대응 계획을 사업 지속성 계획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러 부품 공급선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일본 전자업체들은 이미 1월에 BCP에 따라서 사업 지속성 계획에 따라서 한국의 메모리 반도체와 LCD 디스플레이 대체 가능성을 검토했었습니다. 일본 전자업체들도 일찍부터 그렇게 검토하고 대비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게 현대 기업들입니다. 그 일본 전자업체들의 결론은 어땠을까요? 일본에서 PC를 생산하는 5개 주요 기업, 후지츠, NEC, 파나소닉, 샤프, 바이오, 바이오는 이제 소니에서 나온 회사죠. 이 회사들이 DDR3, 4 메모리와 SSD, 디스플레이 패널 등 한국 업체 의존율이 높은 부품들의 원산지와 한국 이외의 제3국 등 대체 가능 여부를 파악하려고 했었다고 합니다. GDnet 코리아의 보도에 따르면 그러합니다. 그들의 결론은 이겁니다. 한국산 메모리 의존도가 절대적이다. 대체 불가능하다. 제품 품질과 납기 대응 능력 등 종합적인 요소를 검토한 결과 LCD는 품질 안정성에 좀 문제가 있어도 그걸 무릅쓰고 부분적인 대체를 할 수 있지만, 메모리 반도체에서 한국 대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그들의 결론이었습니다. 일본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 일본과 관련된 모든 일들을 피해의식에 사로잡혀서 보도하는 아주 무식한 일본 언론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와 같은 과도한 메모리 반도체 한국 의존을 이런 언론이 있다면 어떻게 보도할까요?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올 것이 왔다. 반쪽짜리 전자강국 일본의 현주소. 이런 식으로 헤드라인을 뽑지 않겠습니까? 무식한, 피해의식 부풀리기만 열심히 하는 무식한 언론이, 일본 언론이 있다면 이렇게 제목을 뽑을 겁니다. 정말 무식한, 국수주의적 피해의식에 찌든 헤드라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온쪽짜리 전자강국이라는 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온쪽짜리 PC 강국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전 세계 어디에도. 온쪽짜리 반도체 강국이라는 것도 세계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글로벌 세계 경제에서 전 세계는 서로 부품과 완성품으로, 또는 완성품과 부품으로 서로 긴밀하게 얽혀있는 국제분업 체제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서로 치명적으로 얽혀있고 서로 치명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MBC 뉴스에 다음과 같은 헤드라인, 올 것이 왔다. 반쪽짜리 반도체 강국의 현 주소. 이런 헤드라인은 우리나라 정부가, 우리나라 기업들이 대비에 게을렀고 대응 능력이 취약하며 일본의 위협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일본 전자산업은 부품의 수직 계열화에 성공했습니까? 그런 온쪽 전자업체, 온쪽 PC업체, 온쪽 반도체 업체가 세계 어디에 있는지 한번 예를 들어보시라고요. MBC 뉴스요. 삼성전자 등의 한국 메모리 반도체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게 일본 전자산업입니다. 다른 나라 전자산업도 마찬가지죠. 전략 부품, 이거를 틀어쥐고 있는 것은 오히려 한국 쪽인 겁니다. 반도체라는 게 그렇게 무섭습니다. 가마우지 경제라고 해서
한쪽은 착취하는 사람이 되고 다른 한쪽은 물고기를 잡았다가 다 삼키지 못하고 토해내는 감어지가 되고 이런 일방적인 관계의 경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확히 현실을 들여다보면 서로 목을 틀어쥐고 있는 의존 관계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일본만이 한국 산업의 목줄을 쥐고 있고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상황을 보고 그에 따라서 과도한 언어로 상황을 설명하는 것은 그 반대의 설명만큼이나 아무 영향 없다, 안심해도 된다, 걱정할 게 없다라는 식으로 설명하는 것만큼이나 매우 위험합니다. 피해의식에 찌든 호들갑 떨기가 현실주의자의 면모는 아닌 겁니다. 삼성전자 등의 한국 기업들은 이미 몇 달 전부터 사업 지속성 계획을 가동해서 정치적 요인에 따른 부품 및 소재 수급 불안정성에 대비해 왔습니다. 어느 기업이나 다 그렇게 합니다. 그게 현대 기업의 기본 역량이자 속성입니다. 국가가 항상 안보 시스템에 주의를 기울이듯이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결과 일본 전자산업이 한국 반도체에 대해 판단한 것과 다른 결론을 우리나라 기업들이 낼 수 있었습니다. 대체 가능하며 대체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으로 결론이 났고 그 결론이 아니고 그 결론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그동안 이미 또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안심을 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그치지 않고 다른 핵심 장치나 부품으로 문제가 확대되면 완전히 안심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나친 낙관도 문제고 지나친 비관도 문제인 겁니다. 한일 경제 문제에서 양국 상호 간에 맺고 있는 관계가 서로 상호 치명적이기 때문에 이 관계의 균열로 맞이하는 결과 역시 상호 치명적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바로 이 핵심적인 관계의 속성, 관계의 본질을 간과한 채 외면한 채 한일 상호 간에 일방적인 경제 관계가 맺어져 있는 것처럼 피해의식에 찌들어서 현실을 호도하는 일부 한국 언론의 안이한 태도가 개탄스럽습니다. 현대 경제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국수주의적이고 폐쇄적인 방어주의, 자기완결주의, 국수주의적 공격주의, 경제를 이용한 외교 공격 따위를 모두 배격하는 담대한 개방경제주의, 자유무역주의적 태도가 우리 언론에서 매우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나라의 언론이든 언론에서 그러한 태도가 결여되어 있으면 아베 같은 정치인이 탄생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리석은 언론이 어리석은 정치인을 낳습니다.